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15강 중에서 두 번째 파일입니다. 두 번째 파일 12번부터 이어갈 텐데요. 우리 15강에서는 언어유의, 시적허용, 행간걸림 학습하고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봅시다. 12번 예문부터 할 차례예요. 자, 춘향전의 한 대목입니다. 갑갑하여 나 죽겠소. 일러주어 꿈 가운데 임을 만나 만단정에 하였더니 혹시 서방님께 기별하소? 라고 애국 답답하여라 라고 큰 따옴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죠. 춘향의 말이에요. 간밤에 내가 꿈에서 임을 만나서 만단정해하였어요. 온갖 회포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만 일만만 단 끊을 단 정 마음정 회 품을 회 온갖 마음이 들었다. 간밤에 꿈을 만나서 간밤 꿈에 이도령을 만나서 온갖 마음이 들었는데 혹시 서방님께 기별이 왔어요? 라고 물었더니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하나 내려왔다 라고 누가 대답한 거예요? 춘향의 어머니 월매가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춘향이가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바로 언어유죠. 언어유 말장난을 통해서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하나 데려왔다. 거린은 누굴 말해요? 거지. 그러니까 이 이도령이 어사또가 되어서 왔는데 어사또라는 직분을 숨기기 위해서 거린 행색을 하고 왔어요 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 월매는 정말 거지가 된 줄 알고 이렇게 말한 거죠. 너의 서방이지 남방이지 거린 하나는 내려왔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서방 남방은 의문이 비슷해요. 비슷한 의문을 활용해서 언어 유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언어 유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언어 도치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라는 거고, 의문의 유사성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런 거고,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의. 지난 시간에 무슨 말 했어요? 운봉의 갈비를 직신하면서 여기서 갈비는 먹는 갈비도 되고 또 하나는 운봉의 갈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의도 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다음 표현 볼게요. 각읍 수령 모여들 때 울고 나니 곡성원님, 운수 좋다 강진원님.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도령이 어사또가 되어서 남원지방에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원의 원님인 누가 변사또가 자신의 생일을 아주 거하게 치르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각읍 수령은 지방 관리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이 잔치에. 울고 나니 곡성원님, 운수 좋다 강준호님. 일단 표현법의 리듬이 느껴지니까 대구법이 있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언어 유희라는 거예요. 곡성과 강진 원님이래요. 그러니까 곡성에서 온 원님도 있고 강진에서 온 원님도 있다 라는 표현인데 이면으로는 뭔가를 비판하고 싶은가 봐요. 곡성이라는 게 지명도 되지만 우는 소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강진이라는 게 지명이란 뜻도 있지만 전라도 지명을 가리키지만 또 하나는 지진이 강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이런 수령들의 부정부패한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나니 울음소리가 절로 나고 운수 좋다 생각했는데 강한 지진이 났어. 누구에게? 이들의 출현은 뭐와 같다고? 강진과도 같고 곡성과도 같다. 이 수령들은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수령들의 모습을 곡성원님, 강진원님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중의법이 사용된 거예요. 겉으로는 곡성원님, 강진원님, 곡성에서 온 원님, 강진에서 온 원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수령들은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자아내고 각 백성들에게 강한 지진과도 같은 이런 고통을 준다 해서 애들로 비판한다. 그래서 풍자의 성격이 아주 강한 거죠. 그래서 언어유희는 곡성원님, 강진원님인데 그럼 얘는 언어유희 세 가지 중에 뭐예요? 바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가 되겠죠. 그래서 곡성,
원님, 강진 원님이 동음 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도련님 깜짝 놀라 영창문 열고 보니 방자 급히 들어오며 밤새 문안 어떠시오?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놈 문안인지 문밖인지 어찌 이리 일찍이 덤벙이느냐? 소인이 길청에 가온즉 젊은 아전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자세히 듣자온즉 사또 윗상자가 거꾸로 붙었나보. 윗상자가 거꾸로 불었나보 라고 했네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도령이 아침에 잠을 깼는데 누가요? 방자가 급히 들어오면서 뭐라고요? 이놈 문안인지 문밖이지 어찌 그리 일찍이 덤벙이느냐?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니? 라고 말했더니 소인이 길청에 가온즉 길청은 뭐야? 어떤 젊은 아전들이 일을 보는 관청이죠. 관청에서 여기서 아전들은 하급관리예요. 하급관리들이 수군거리는데 사또 윗상자가 거꾸로 불었나 보. 그러니까 사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놈 문안인지 문밖인지 어찌 이리 덤벙이느냐. 문안인지 문밖인지 여기서 문안은 원래 무슨 뜻이요? 인사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요? 인사는 무슨 인사 밤새 문안 어떠시오? 인사는 무슨 인사야? 문안인지 문밖인지 모르겠고 어째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안인지 문밖인지 뭐예요? 언어유희죠. 언어유희인데 언어유희 세 가지 중에 뭡니까? 언어유희 말장난 세 가지 중에 의문의 유사성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동음이의어 활용 한 언어유희가 있고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 물을 수도 있고요. 혹은 5개의 선지 중에서 하나는 언어유희가 없고 4개는 언어유희가 있어요. 그럴 때 선별하여 고르면 되죠. 하나만 언어유희가 없을 때는 그 하나가 없는 게 답이 되고 5개의 선지가 모두 언어유희가 있다면 이렇게 보기에서 나온 언어유희의 종류가 같은 걸 고르란 얘기죠. 자, 그러면 14번 표현의 발상 및 효과가 기억과 유사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다 언어 유희가 있는지 있다면 이것과 같은 방법을 골라야 되고 만약에 하나가 없다면 그 하나는 언어 유희가 없으니까 답이 되겠죠. 한번 봅시다.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하나 내려왔다 라고 했어.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래서 의문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가 있네요. 2번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뭐요? 추워라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얘네가 바뀌어야 되죠. 목 마른다 물 들여라 바뀌어야 되죠. 뭘 통한? 도치를 통한 언어 유희 나타났고요. 유개야 짖지 마라 주인 같은 손님이다. 너의 주인 어디 가고 네가 나를 반기느냐. 자, 여기에는 언어 유희가 없네요. 그 다음 형님 행수형님 사람의 걸쇠를 그리마오. 그대라고 대대 행수이며 나라고 대대 춘향인가. 여기에도 특별한 언어 유희가 없네요. 그 다음 이부절을 아옵는데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내 마음 임에 맞고 아주 죽어도 이 도령은 못 잊겠소 라고 했어요. 자, 이부절은 뭐냐면 둘 이자고 부는 남편 부자죠. 절. 그러니까 두 남편을 섬기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나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아요. 임에 맞고 아주 죽어도 이 도령은 못 잊겠어요. 춘향의 말이네요. 여기도 언어 유희는 없네요. 말장난이 없고요. 여기도 말장난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장난이 있으면서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얘가 서방인지 남방인지 문안인지 문밖인지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또 거린 하나 내려왔다. 뭐라고요? 언어 유희 중에서 의문의 유사성 을 활용한 의문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위에서 나온 지문이죠. 그럼 예로
이것으로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기억과 같은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은 언어 유희 중에서 의문의 유사성이에요. 그럼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오리의 짧은 다리 하계 다리 되도록에 검은 까마귀 해오랍이 되도록에 향복 무강하샤 억만세를 누리소서.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죠.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하계 다리처럼 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에요. 다른 말로 역설적 상황이죠. 모순된 상황이에요. 을 설정해놓고 또 검은 까마귀가 해오랍이 되도록에 해오랍이 흰새인가 봐요. 해오락이라는 흰새요. 까마귀가 흰새가 되도록 항복 무강하샤. 그러니까 뭐예요? 늘 건강하셔서 억만장생을 누리소서, 억만세상을 누리소서 기원하는 거네요.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거예요. 역설적 상황을 설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와는 관계가 없는 역설적 상황 설정이라는 표현 기법. 2번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 매암이는 우는데 맵다고 온대요. 매암 맵다 울고 쓰르라미는 쓰다 온대요. 산채를 맵다던가 박주를 쓰다던가. 매아미는 우는데 왜 울어요? 매워서 울고요. 쓰르라미는 써서 운대요. 그런데 산채를 맵다 하겠어, 박주를 맵다 하겠어. 산채는 산나물이고요. 박주는 소박한 음식. 한 표주박의 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야미와 매얌과 쓰르라미는 울어요. 우는데 나는 산채가 맵지 않아서 박주가 쓰지 않아서 안 운다는 얘기예요. 울지 않는다. 그런데 매아미와 쓰르람이 운다. 우리는 초야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산채를 먹는 사람, 박주를 먹는 사람인데 맵지 않고 쓰지 않아서 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맵고 쓴 줄 몰라. 결국은 화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자연을 벗삼아 초야에 있으니, 시골에 있으니, 자연과 함께 있으니 속세에서 느끼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결국은 자연 친화에 대한 만족감이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뭐라고 그랬죠? 이 자연과 속세를 이분법적으로 봤다고 그랬어요. 자연에 있으니까 좋고 속세에 있으니 나쁘다. 그래서 매암과 쓰르라미는 속세에서 느끼는 고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럼 산채와 박주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즐거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속세에 있으면 우는 경우가 많지만 자연에 있으면 맵고 쓴맛을 몰라. 즉 만족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 친화의 시인데요. 여기서 매아미는 맵다 울어, 쓰르라미는 쓰다 울어. 언어 유희가 있는 거죠. 그죠? 동음 이의어를 통한 언어 유희. 동음 이의어가 아니고 의문의 유사성이네요. 동음은 아니죠. 의문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네요. 3번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하나입니다. 백이와 숙제는 충신인 동시에 자연을 즐겼던 자연 친화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화자는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와 숙제를 원망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화자의 생각인데 그 이유가 다음 줄에 나와 있죠. 줄여 죽을 찐들, 굶어 죽을 찐들, 채미도 하는 것인가? 채미, 산나물을 캐먹었단 말이냐? 어디서 나는 산나물? 수양산에서 나는 산나물을 캐먹었다는 것이냐? 왜 이렇게 말했냐면 백이와 숙제는 노나라 사람이죠. 노나라? 맞는 것 같아요. 노나라 사람인데 이 수양산은 적국의 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충신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적국에서 나오는 산나물을 캐먹어? 그거를 보니 너희는 뭐가 아니야? 충신이 아니야 라고 화자는 백이와 숙제를 탓하는 거예요.
비록의 푸의 것인들, 푸세의 것인들, 푸세의은 뭐예요? 이 채미를 말하는 거예요. 산나물 것인들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는데 누구의 땅에서 났어요? 수양산의 땅에서. 수양산은 적국의 땅에서 났으니 너희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화자는 뭐예요? 너희 백의와 숙제보다 내가 더 충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양산은 중의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네요. 첫째는 지명이고 두 번째는 적국이라고 본다면 중의법일 거예요. 그래서 고사를 인용해서 화자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한 거다. 충신임을 강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언어 유의는 없네요. 그 다음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순풍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 밤 굽이굽이 펴리라. 이 질문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그죠?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한 허리로 베어낸다. 그래서 시각화했어요. 추상관념의 구체화라고 해도 되고 화자는 이 시간을 주관적으로 변용하여 사용했네요. 이 시간을 이불 아래 따뜻한 곳에 서리서리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죠? 그 시간을 보관했다가 어른님,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거든 굽이굽이 펼 거야. 역시 음성상징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죠. 그래서 화자의 바람은 뭐예요? 현재 님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이 밤이 너무 길죠. 원래 동짓달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딱 잘라서 보관했다가 님이 오시는 날 밤에 아주 길게 쓰겠다라는 이야기 했죠.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 주관적 변용이 사용된 대표적인 시 황진의 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언어 유의는 없습니다. 그 다음 고인도 날 못 보고 고인도 나를 못 봐. 그래서 고인은 선조를 말하는 건데 이 선조는 어떤 선조일까요? 고인을 못 빼도 녀던 길 앞에 있어. 녀던 길. 고인이 가던 길이 어떤 길일까요? 녀던 길 앞에 있으니 그 지나던 길. 고인이 갔던 길이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떨고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뭐야? 고인이 가던 길을 화자도 따르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자, 이 시는 이황의 도산 12곡이라는 연시조 안에 들어있는 한 수예요. 그래서 이 한 수만 본다면 평시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도산 12곡이니까 시미수가 나왔죠. 시미수가 만약에 연달아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연시조라고 해야 되고 그 연시조 중에 한 단락이니까 얘는 평시조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황이 벼슬길을 물리고 나서 정년퇴임하고 나서 도산서원을 짓고 뭔가 의지를 다지는 시예요. 그래서 도산 12곡은 전 6곡과 후 6곡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전 6곡의 내용은 자연이 아름답다, 자연 친화와 임금이 그립다, 연군 지정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후 6곡은 강학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후 6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겠다. 또 후학을 양성하겠다. 이런 마음을 담은 시예요. 그래서 고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 성현 중에 열심히 학문을 닫던 사람이 있는데 그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지금 이제 뭐 하겠다고요? 그들이 지나던 길을 따라 열심히 강학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지는 시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과 같은 표현법, 언어 유의 중에서 의문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의 찾았죠.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선지에 나오는 예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고1에 그죠? 선지로 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 모두 꼼꼼히 학습하자는 취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이 적벽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끝에 가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얘는 판소리예요. 갈래가, 문학의 갈래가. 판소리는 뭐예요? 창자와
고수가 뭐요? 관중을 앞에 놓고 공연하는 공연 문화죠. 그래서 창자가 노래하고 고수가 북을 치면서 장단을 맞춰주면 앞에 있는 관객들도 함께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공연하는 문학의 갈래, 그 판소리예요. 그 판소리의 대본이 이제 적벽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판소리가 5마당이 있습니다. 판소리 5마당. 첫 번째 이 적벽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연의라는 소설이 있죠. 삼국지. 그 중에서 적벽대전의 부분을 이렇게 판소리로 공연하던 그 판소리 대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소리 우리가 춘향가, 아까 춘향전을 배웠죠. 그 춘향전은 춘향가라는 판소리를 계승한 판소리계 소설이고, 적벽가는 그러니까 판소리고, 이 판소리를 계승한 판소리 소설은 적벽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심청가도 이제 판소리 소설로 정착이 되었죠. 심청전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군가는 얘가 이제 토끼전이라는 소설로,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흥부가는 흥부전이라는 소설로 정착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판소리 5마당은 소설로 정착될 때 뭐예요? 이본이 많습니다. 이본이 많다는 것은 이렇게 공연하던 판소리를 소설로 기록하다 보니까 공연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불렀을 거예요. 그것을 적는 사람도 아주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본이 많다는 것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소리를 계승한 판소리를 계승한 판소리 소설이나 판소리 자체는 일단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판소리로 불려지던 것들을 소설로 정착하면서 판소리가 가지고 있던 특징을 다 가져올 거예요. 판소리는 그 시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날, 이 평민들이 향유하던 공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 유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재밌게 표현해야지 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재밌게 표현해요. 해학, 웃음이 있고 풍자, 대상을 에둘러서 비판해요. 그러니까 풍자할 때는 비판적인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독기전에서는 용왕이 비판적 인물이고, 그죠? 비판의 대상이고, 흥부가에서는 사실은 가난이 주된 내용이지만 누구를 비판하여? 농부를 좀 일부 비판할 수 있겠죠. 놀부. 그 다음에 심청가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없는데, 사실은 비판의 대상이 뚜렷이 없지만 이 사람을 제물로 삼는다는 거, 이것도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춘향가에서도 비판의 대상은 바로 누구야? 탕과 놀이로 대표되는 변사또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면 풍자와 해악은 둘 다 웃음의 요소를 주는 거죠. 재밌게 표현하는 건데, 풍자는 뭐라고 그랬죠?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시선이 드러나 있는 거고, 해악은 대상에 대한 연민이 작가의 의식에 기저에 깔려 있는 거여서, 해악은 웃음을 주지만 대상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보는 거고, 풍자는 웃음을 주면서 동시에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에둘러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의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도 이제 판소리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 판소리를 평민만이 즐겼습니다. 평민들은 고유어를 주로 쓰고요. 비속어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양반들도 이 판소리를 즐기게 되면서 양반이란 계층의 니즈, 그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기 위해서 한자어도 사용해요. 그래서 평민 언어와 양반 언어가 혼재한다. 그래서 언어의 이중성이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이 있는데, 편집자의 논평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개입하여서 서술자의 판단, 서술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안이 불쌍한가,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판소리에서는 안일이로 나와요. 자, 판소리는 창과 안일이가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창은 말 그대로 노래하는 부분이고, 안일이는 이야기하는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는 다른 말로 사설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설은 편집자적 논평에 들어가요. 잠깐 노래를 쉬고 말처럼 하는 거죠. 이때 그죠? 이몽룡의 기분은 어땠을겨 이러면서 그죠? 이런 사설 부분인데 이 사설 부분에서 서술자의 의견이 드러나죠. 이 안이 불쌍하지 이 안이 불쌍해요? 이 안이 불쌍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투, 이런 것을 안일이라고 하고요. 노래를 부를 땐 이야기가 빨리 진행되기보다는 한 장면을 길게 말해줘요. 그럴 때는 장면의 극대화라는 말을 써요. 이때는 창 부분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의 종류도 이 창 노래 부르는 속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슬픈 장면은 길게 아주 느리게 뭐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제 한 장면을 아주 길게 늘려줍니다. 예를 들면 춘향전에서는 어사또가 출두했을 때 변사또와 그 곳에 있는 수령들이 당황하는 장면을 아주 길게 나열해서 보여주죠. 이럴 때는 당연히 어떤 표현법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과장과 연루어가 혹은 리듬감이 있으니까 노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구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장르 이해 꼭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이제 요 안일이를 한번 볼게요. 자, 안일이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 갈래는 뭐구나 판소리구나. 안일이는 뭐 하는 부분이에요?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설 이야기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알아두세요. 이야기하는 부분과 창 두 가지가 있는데 창은 뭐 할 때 나와요? 장면의 극대화 한 장면을 길게 늘려줄 때. 안일이는 주로 이제 편집자 즉 서술자가 개입하여서 서술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관객들에게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고 자탄 끝에, 자탄 스스로 탄식한 끝에 또 대소하니 크게 웃으니 정욱이 어이없어 군사더러 이르기를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정신들 차려라. 승상님이 웃으셨다. 승상은 뭐요? 아주 높은 관리, 고관대작이란 뜻이에요. 직위가 아주 높은 관리자. 웃으셨다. 조조 얕은 속에 화를 내어 고얀 놈들 내가 웃으면 복병이 꼭 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승상은 누구겠어요? 바로 조조가 되겠네요. 네, 우리 집에 있을 때 아무리 웃어도 복병은커녕 배병도 안 났더라 라고 말해요. 자, 그럼 일단 상황 먼저 생각해봐요. 정욱이라는 사람과 누구? 승상이라는 직책을 가진 조조의 대화 장면이네요. 자, 그래서 정욱이 지금 어떤 이제 전쟁 상황인데 군사한테 말하기를 우리 다 죽어 정신들 차려 승상님이 웃으셨어. 그러니까 승상님이 웃으면 무슨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승상인 조조가 얕은 속에 화를 내면서 고얀 놈들 내가 웃으면 복병이 난단 말이야. 큰일이 난단 말이야. 내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아무리 웃어도 복병은커녕 큰일은커녕 배병도 안 났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복도 자 여기서 아무리 웃어도 복병은커녕 배병도 안 나더라. 복병은 아주 큰 화근이고요. 배병은 작은 아픔이죠. 그래서 언어 유의 사용했네요. 그렇죠? 복병, 배병 의문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의.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디귿과 같은 이러한 의문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의가 있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선지 1번 봅시다. 수일이 되더니 박순이 올라달아오는 뒤 북채만 또 수일이 되더니만 홍두깨만 지둥만 박순이 이렇게 크더니만은 무슨 뜻이요? 지금 어떤 상황 떠올리면 될까요? 자, 흥부가 박을 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박을 심었더니 며칠이 지나서 박순이 올라 달아오는데 처음에는 북채만 했어요. 북의 채만큼 조금 왔는데 점점점 수일이 지나니까 홍두깨만큼 이런 방망이가 되었고 또 며칠이 지나니까 기둥만해졌다. 그래서 이 박이 자라는 모습을 뭐예요? 점층적으로 점점 커진다고
말하고 있네요. 점층적 구성이네요. 그런 거 외에는 언어 유희는 없네요. 2번 볼까요? 한양성 서방님을 7년 대한 가문 날에 갈민대우 기다린들 날과 같이 자진통가 신근낭기 꺾어지고 공든탑이 무너졌네 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 떠올리면 돼요. 춘향전의 한 대목에서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한 거네요. 한양성에 간 서방님을 7년 대한 가문날에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갈민대후 백성들이 비가 오기를 몹시 기다리는데 날과 같이 자진통가 나와 같이 이렇게 힘이 빠질까? 심은 남기나무, 심어는 나무가 찢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양으로 간 님이 오지 않는다는 소리도 되겠고, 혹은 님이 왔는데 이도령이 왔는데 거지가 되어 왔잖아요. 그런 말을 그런 심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언어 유희는 쓰이지 않았고요. 선지 3번. 그러면 네가 일정한 지혜비를 섬겼느냐 이불을 섬겼느냐. 무엇이 이불을 섬기고 어찌 열려라 할꼬. 여기까지 봅시다. 그러면 네가 일정한 지업이 일부 부가 이제 남편이라는 뜻이니까 남편 하나만 섬겼니? 아니잖아. 이불을 섬겼잖아. 남편 2명을 섬겼잖아. 무엇이? 이불을 섬기고 어찌 열려라 할꼬. 열려가 뭐예요? 절개가 굳은 여자, 절개 있는 여자를 열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남편 2명을 섬겼으니까 너는 열려가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두 이자가 아니오라 오얀 이자입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이라는 발음은 똑같죠. 그런데 뜻이 달라. 하나는 2개라는 뜻이고 하나는 성을 말하는 이자. 그래서 동음이의어를 활용했네요. 동음이의어. 형태는 같은데 뜻이 달라.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나타났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너는 이불을 섬겼으니까 열려가 아니야 그랬더니 춘향이가 2이자가 아니고요. 오얀 이자에 이불을 섬겼어요 라고 말하면서 언어 유희 보여줬네요. 선택지 4번. 일천석 시름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근도 돛대도 걷고 치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이다. 뭐야? 열거네요. 뭐에 대한 열거요? 자, 지금 배 안에 있는데 배를 타고 먼 곳을 가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네요. 이 배에 1천석이나 되는 쌀도 실었고요. 그 상황에서 노를 잃어버렸고요. 농총도 잃어버렸고요. 치도 빠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바람도 불어요. 풍랑도 일고 안개도 있습니다. 갈 길은 철만리예요. 그래서 아주 힘든 상황을 열거를 통해서 보여줬네요. 언어 유희는 없고. 한 어미배로 나와 함께 커서 장가 들고 자식 낳고 함께 살다 쫓아낸 동생이니 아무리 오래되고 형용이 변했던들 모를 리가 있건만한 우애하는 사람이라 아주 모르는 체하며 뉘신지요. 자, 반어법이네요. 그죠? 한 어미로 태어나서 뭘 생각하면 돼요? 흥부전 생각하면 되겠어요. 한 어미 배로 나와서 함께 커서 장가 들고 자식 낳고 함께 살다 쫓아낸 동생이니까 아무리 오래되고 뭐 했어도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우애하는 사람이라 반대로 우애하지 않는 사람이라 너 누구니?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뭐예요? 판소리계 소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흥부전의 일부, 네 번째 것은 이게 심청전의 일부겠죠. 배가 지금 뒤집힐 상황에 있는 이 위급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고, 선지 3보에서는 춘향가에서 2부 언어 유희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2번 역시 춘향전, 1번
뭐죠? 흥부전의 내용. 그래서 이렇게 판소리계 소설은요. 언어 유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해학과 풍자, 그 다음에 언어의 이중성, 편집자적 논평, 장면의 그때와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 학습에선 요게 더 중요합니다. 요 개념 알아두고 가십니다. 다음 문제 17번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 17번부터는 세 번째 파일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